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네 번째 회차 전기설비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배치가 39번으로 가 있네요. 전기설비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이 전선을 기구에 접속할 때 이 진동 등의 영향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대요.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4번 스프링 와셔를 쓰죠? 자, 여기 구멍이 있고요. 여기 볼트를 넣을 구멍이 있어요. 이 볼트를 집어넣고 이 볼트 머리를 이렇게 조여서 조이게 되죠. 근데 여기 진동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 장소에는 이 중간에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볼트가 진동에 의해서 헐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링 와셔를 사용합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이 전선 약호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 CNCV는 동심 중성선, 이것의 약자이기 때문에 모두 공통이고요. W를 잘 보셔야 됩니다. W는 워터입니다. 워터는 이 수밀형에 대한 약자인데요. 1번과 3번이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저독성, 난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 더 붙습니다. FR 같은 이런 게 하나 더 붙는데요. W만 있기 때문에 수밀형만 있는 정답 1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 공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슬리브 접속할 때 벤치와 같이 사용되고 금속관 공사에서 로크너트를 조일 때 어떤 공구를 사용하냐고 묻는데요. 1번 펌프 플라이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구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주 나오는 공구, PC 테이프나 그리고 홀소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주 나오는 공구들만 따로 공부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일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의 두께는 최소 몇 미리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일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있습니다. 이때 이 두께가 0.8mm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경우 방습 장치를 한다. 적절하죠.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관 상호관, 박스 상호관 접속할 때 이 삽입하는 깊이,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과 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접속해야 될 때 이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넣는 깊이, 이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자, 이 바깥 지름이 D라고 할 때 이 넣는 깊이는 1.2배만큼 넣어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접착제를 쓸 때는 0.8배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한다면은 좀 덜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맞습니다. 3번 관의 지집전감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여기 전선관이 있어요. 전선관이 있는데 여기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전선관이 굴러다니겠죠? 이때 거리를 3m로 해주라는 건데 아닙니다. 1.5m 이하로 해주면 됩니다. 이 지지점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돌아가면서 자주 나옵니다. 애자공사의 지지점, 그리고 합성수지관 지지점, 그리고 라이팅 덕트 이런 거 지지점에 관한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제가 강의 영상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걸 따로 모아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닙니다. 4번 합성수지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여기 중간에 전선을 이렇게 접속해 놓으면 안 되죠? 끊어질 수도 있고 여기 안에 물기가 만약에 들어가서 이 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관 안에서는 접속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만약에 접속함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접속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4번 맞는 말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감전의 방지. 맞는 말이죠. 전로의 대지전압 상승. 전로의 대지전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접지하는 건 아니죠. 설령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전로의 대지전압을 낮춰줘야 좋은 거겠죠.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3번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 자, 여기 Y개선된 선로가 있는데요. 여기
지락이 됐어요. 누전이 된 거죠. 이때 여기 접지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때 여기 과전류를 감지해서 보호개전기를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 이상전압 억제. 자, 여기서 누전이 된다면은 여기 B상과 C상의 전위가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게 돼요. 이때 접지를 잘 해주게 된다면은 이 전위 상승을 조금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을 억제할 수 있는데요. 정답이 2번이 아니게 되죠. 48번 문제입니다. 한 분전반에, 여기 분전반이 있어요. 분전반에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있을 때 여기서는 380V가 나가고 뭐 어떤 차단기에서는 220V가 나간대요. 이렇게 있을 때 분기회로에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 여기선 정답이 2번입니다. 전압을 직접 표기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여기 만약에 380V짜리 삼상이 나가요. 그리고 여기는 220V짜리 삼상이 나갑니다. 이때 차단기별로 분리한다고 해도 이 차단기만 보고 전압을 여기 테스터기로 측정해보지 않는 한 몰라요. 그래서 전압을 표시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고압측, 오른쪽은 저압측. 사람에 따라서는 왼쪽이 저압측일 수도 있고 오른쪽이 고압측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4번 분전반을 철거하고 다른 분전반을 새로 설치한다. 새로 설치하면 뭐합니까? 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헷갈릴 텐데. 그래서 전압을 직접 표시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명판으로 380V다 이렇게 직접 써주는 게 제일 좋겠죠? 49번 문제입니다. 이 전선의 약호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4개가 돌아가면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비닐이 있고요. 여기도 비닐이 있네요. VV 정답 1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인가? 만약에 도로가 아니고 철도였다면 무조건 6.5m인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5m도 있고 6m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전선이라면 6m인데 저압 가공이입선이나 지선 이럴 때는 5m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이 배전선인지 저압 가공이입선인지 지선인지 잘 보셔야 돼요. 51번 문제입니다. 이 전주에 다단으로 크로스암이 설치되고 장력이 클 때 이게 또 H주래요. 이때 2단 지선으로 부설하는 지선은 Y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오. 이런 걸 외울 시간에 자주 나오는 걸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됩니다. 정답은 4번 Y지선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이런 계전기에는 다 약자인데요. 이게 O는 오버고 U는 언더입니다. 오버는 어떤 값 이상으로 했을 때 동작하는 거예요. 오버. 그래서 일정 값 이상이라고 하면은 O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U자가 들어가면은 어떤 값 이하죠. 언더. 자, 언더인데 여기서 오버를 골라야겠죠? 이제 전류래요. 오버, 이제 전류는 커런트죠. 그때 계전기는 릴레이, R이죠. 그래서 OCR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OVR은 오버 볼테이지예요. 일정 값 이상의 전압.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압에 속하는 것은 이게 KEC 규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게 나왔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대지전압에 관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여기도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은 웬만하면 다 300V 이하입니다. 대지전압 나오면은 300부터 찾아야 돼요. 자, 여기도 대지전압 나왔죠? 300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전압에 대해서 자주 나와요. 이 사용전압은 웬만하면 다 400V입니다. 뭐 가끔 이런 문제 나옵니다. 유희용 전차의 사용전압. 그건 직류죠. 직류가 나올 때는 60V
이 유의용 열체는 직류 60V가 사용 전압인데 이 교류를 사용할 때 저압에서 사용 전압 같은 경우에는 400V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답이 뭔지 모르겠으면은 사용 전압은 400V고 대지 전압은 300V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이 한 수용 장소 인입선에서 분기했대요. 그리고 다른 지지물을 안 거치고 다른 수용가까지 바로 오는 이 전선을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기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가 있고요. 여기 집 하나가 있고 여기 집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긴 영인해고요. 여긴 철순해예요. 영인해 전기를 써야 되니까 전봇대에서 전선을 하나 끌어옵니다. 이게 가공인입선입니다. 공중에서 전선을 이렇게 인입하죠. 그리고 철순에도 전기를 쓰기 위해서 전봇대에서 전선을 따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영인해에서 이렇게 전기를 따옵니다. 이게 연접인입선입니다. 설명을 보시면은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여기 영인해의 인입선에서 분기했대요. 그리고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왔죠? 여기 뭐 전주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습니다.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까지 오는 전선을 연접인입선이라고 하죠. 정답 4번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배관의 직각 부분에 사용되는 이것을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정답 4번입니다. 노멀밴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직각 부분과 직각 부분 여기서 이렇게 90도 꺾게 되죠. 이럴 때 노멀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엔트런스 캡이 잘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PVC관의 입구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놨잖아요. 여기 비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것을 엔트런스 캡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자주 나오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57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접속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미터 이상으로 매설해야 되는가? 전주가 있어요. 전주가 있는데요. 접지선이 내려와요. 접지선이 내려오고 여기처럼 접지극이 접속이 되는데요. 이때 75cm 이하로 75cm 이상 깊이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표면에 노출된 부분은 여기 2m 이상으로 합성수지관으로 보호를 해주죠. 그 다음에 접지극을 이렇게 박아줍니다. 여기 75cm 이상으로 매설을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플로어덕트 공사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기를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접지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접지 공사를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닙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 상호간 접속을 잘 하래요. 정기적으로 접속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리고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맞는 말이죠. 안 막으면은 물도 들어가고 쥐나 족제비 같은 게 들어가서 전선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만 이상한 말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이런 500kW의 설비 용량을 갖춘 공장에서 전압이 있고 역률이 있대요. 이때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건 전기 이론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전기 설비에도 또 나왔네요. 자, 여기 전력 P가 있습니다. 삼상에서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이때 전류를 구하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류 I만 나타내게 되면은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V가 주어졌고 코사인 세타 역률도 주어졌고요. 전력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값을 넣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죠. 루트 3 곱하기 24V가 아니고 24kV죠. 10의 3승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80이 아니고 80%니까 0.8이죠. 그리고 P는 500W가 아닌 킬로와트니까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약 15A가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